극단적인 내향인의 삶. 제가 MBTI 검사를 하면 이 내향 쪽에 맥스를 찍었어요. 내향 쪽에. 내향 쪽 최고 점수입니다. 근데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은 제가 내향인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학부모랑 전화 통화하는 게 싫어. 학부모랑 전화 통화하는 게 아직도 싫어요. 내가 막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MBTI는 선호도 검사입니다. 적성 검사 아니에요. 능력 검사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향을 선호한다는 거지 외향 쪽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쪽이 편하고 이쪽이 좋은 거야. 이쪽이 하기 싫은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하기 싫은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도 이쪽이 하기 싫은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양쪽을 다 써요. 양쪽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학생들은 제가 내향적인 성격인지를 몰라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이쪽을 발휘한단 말이죠. 하기 싫지만 이쪽을 발휘해요. 일을 할 때는. 이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극단적인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내가 어떤 시절을 보냈냐, 그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저는 뭘 했냐면, 저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발표하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는 두려워했어요.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근데 당연히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언젠가는 내가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내가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을 내가 어떻게 키우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어지간하면 제가 발표를 했어요. 어지간하면. 그때도 제 스스로 했던 생각이고 지금도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쪽팔리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쪽팔리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쪽팔리면 공짜야.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야, 쪽팔리는 건 돈이 안 들어. 내가 조금 쪽팔리면 내 지갑에서 10,000원 나가고 내가 많이 쪽팔리면 내 지갑에서 1,000,000원 나가니? 얼굴 조금 쪽팔리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싸게 배우는 거냐. 제가 제 스스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쪽팔리고 말지 뭐 쪽팔리는 게 어때?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발표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나가서 발표를 했어요. 물론 발표를 하려면 나도 두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어떡해. 언젠간 내가 남들 앞에서 발표할 일이 생길 텐데 지금 어렸을 때 쪽팔리고 말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쪽팔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극단적인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걸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막 뭐 연설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할 때, 선거운동 할 때 막 대중 몇십 명 놓고 연설하잖아요. 혹은 연예인들이 막 몇만 명 놓고 그들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속으로 두려웠던 거지. 와, 나도 저럴 일이 생길 텐데. 와, 내가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요제에 나갔어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요제 나갔습니다. 대학교에 뭐 무슨 축제 하잖아요. 무슨 축제 하면 가요제를 해요. 그래서 큰 축제는 예선이 있고 예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작은 축제는 예선이 없어요. 그냥 신청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가요제 계속 신청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막 아무 생각이 없어.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 사회자랑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를 2번, 3번, 4번 반복하니까 내 스스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대담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회자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사회자가 뭐 뭐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돼요.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여유 있는 그런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가요제를 한 8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8번 정도. 맨 처음에 나갈 때는 막 겁내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 나갈 때는 좀 덜 떨리고, 그 다음 나갈 때는 좀 더 떨리고. 그래서 8번 정도 나가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는 내가
만 명 앞에서도 내가 떨지 않겠다. 내가 만 명 앞에서도 서도 내가 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그 이후로는 제가 가요제에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요제 나갔던 이유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떨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갔었죠. 그래서 저 이제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 막 너무 학생들 앞에서 설명하는 게 막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학원 강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저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나는 극단적인 내향인인데 하나도 안 떨었어. 왜 그러냐고?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그리고 뭐 대형 학원에 있을 때 이제 학부모 설명회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럼 제가 학부모들 모셔다 놓고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막 이런 거 발표를 하잖아요. 파워포인트 딱 비춰놓고. 저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가둬. 나는 내향인이니까 남들 앞에서 발표를 못해. 나는 내향인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스스로를 가두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MBTI는 선호도 검사입니다. 이것이 싫은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나가서 하고 막 이런 거 나 지금도 여전히 싫어해요. 유튜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얼굴을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얼굴이 안 나오게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한 1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얼굴이 안 나오게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냥 얼굴이 나오게 지금 유튜브로 촬영하고 있기는 한데, 나도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뭐 내 얼굴이 남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거 다 무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도 해야지. 그러니까 저처럼 내향인 맥스 찍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내향 맥스를 찍어도 이쪽을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버스 안에서 여자 번호 딴 적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 여자 번호를 땄는데, 내가 어찌나 막 긴장을 했던지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심장 두근두근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여기 이 경동맥이 확장되는 게 느껴지는 거야. 뭐 어찌나 내가 막 떨었던지. 그리고서 나 이게 전화번호 이렇게 따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딱 경험해보고 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내가 누구 앞에서도 이 짓을 할 수 있겠다. 내가 누구를 바라봐도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내향을 맥스를 찍었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 앞에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쪽팔림은 공짜야. 쪽팔린 데는 돈이 안 들어. 쪽팔려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정말 싸게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 쪽팔림을 무릅쓰고 행동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극단적인 내향을 맥스를 찍은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 이쪽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동영상 찍을 때 안 쪽팔렸겠어요? 안 부끄러웠겠어요? 내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걸로 내 스스로 민망하고 쪽팔리지 않았겠냐고. 이 극단적인 내향인의 삶인데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내향인인데 남들에게 주목받는 걸 내가 좋아하겠냐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해. 남들에게 주목받는 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극단적인 내향적인 사람, 나처럼 극단적인 내향적인 사람도 드물 텐데, 나는 내향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극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하는 것처럼 극복해 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쉬워요. 머릿속으로는, 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는 이거 무서워서 어떡해, 쪽팔려서 어떡해, 이거 민망해서 어떡해, 이거 막 내 심장이 터져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없어요. 막상 해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요제 8번 나갔던 게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가요제 8번 안 나갔으면 이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는 걸 제가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가요제 8번 나가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이게 두근두근 심장 뛰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겠냐고. 자, 마무리할게요. MBTI는 선호도 검사입니다. 능력 검사가 아니에요. 내향을 맥스 찍었다 해도 외향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하기 싫은 것일 뿐이야.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내향 쪽 측면과 외향 쪽 측면을 다 써요.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왼손도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칼질을 할 때, 부엌에서 칼질할 때 오른손으로 칼을 들지만 왼손으로는 음식을 잡고 이렇게 칼질을 하잖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펜을 쓰지만 왼손으로는 종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 왼손 다 써요. 다만 오른손이 편하니까 오른손을 자주 쓸 뿐, 왼손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향인이라고 해서 외향적인 요소를 하나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씁니다. 다만 이게 나는 내향이 편하니까 외향을 잘 안 쓸 뿐, 외향을 하기가 싫을 뿐,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 스스로 나는 극아이야, 나는 아이니까 내가 뭐 여자 만나서 나는 고백도 못해, 그런 이상한 자기 최면을 걸지 말고 극아이인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야 쪽팔리면 공짜야, 쪽팔리는데 돈 안 들어, 야 쪽팔려서 배우면 정말 싸게 배우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행동해 보기를 권합니다. 근데 쪽팔림은 생각보다 두렵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쪽팔린 게 생각보다 두렵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아이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내가 극복하고 싶어, 그럼 하는 거예요. 쪽팔릴 게 뭐 있어? 쪽팔리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쪽팔리면 되는 건데. 내가 외향이 아닌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향이 아닌데 나는 극단적인 내향임에도 불구하고 쪽팔리면 공짜야, 쪽팔리면 돈이 안 들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내가 야 나와서 발표해라 그러면 애들이 막 쪽팔린다고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 야 지금 쪽팔리는 게 나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쪽팔리는 것보다 지금 쪽팔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지금 발표해.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래도 발표를 안 하는 애들은 또 발표를 안 하죠. 아무튼 극단적인 내향인이어도 자기가 노력하면 극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뭔가 이렇게 악플이 달릴 것 같기도 한데, 너는 사실은 원래는 외향적이었는데 극단적인 내향으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릴 것 같긴 한데,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그건 뭐 당신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